미국 시민권자인 나에게 불리한 유언 내용 변경할 수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유언이 남겨졌을 경우 이런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유언은 한국이나 미국 어디에서 남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언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을 남겨두었을 경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그럼 유언은 과연 어디에서 남겨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망인의 국적이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이 미친다면 유언자의 본국법인 그 국적법에 따라서 일단 유언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사실 유언의 효력은 거의 어느 나라 법이든 대동소이합니다. 내 뜻에 따라 어쨌든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에 관련된 그 중거법이 어디 법이 적용되느냐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크게 좀 다른 부분은 유언의 방식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려고 할 때 이러한 유언들을 그 미국에서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에서 남겨두셔도 해당 유언은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남긴 유언장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언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입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실거주지가 미국일 때 과연 어디에서 유언을 남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국 또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남기셔도 되고 한국에도 남기셔도 됩니다. 한국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에 따른 중거법은 본국법에 따르는데, 기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고소지법, 본국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어디에 따라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한국이다, 국적도 한국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기셔도 되고, 또 아버지가 국적은 한국이지만 미국에 고소를 두고 거주하고 계신다면 미국에서 남겨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좀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거소 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다가 유언을 남기시려고 할 경우, 또는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놨는데 한국에서 거주하시는데 유언을 남겨두시려고 하는 경우, 이렇듯 유언자의 국적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반대로 재산이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경우에 유언을 어디에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에서 남기셔도 되고 미국에서 남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유언을 남기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언의 효력이 있고 유언의 효력에 따라 재산 이전을 할 수가 있다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을 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유언도 한국에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을 하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이런 경우에 똑같은 사안에서 만약에 재산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유언을 남겨두신 경우에는 그게 미국 법에 따라 적법한 유언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유언을 여기서 효력을 인정을 받아서 유언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를 망인에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데 훨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실제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아파트를 하나 남겨두신 경우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 방식 중에 공정증세형 유언, 일명 유언 공증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이 동일한 사안에서 한국에 들어오시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역시 아들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캘리포니아법에 따라서 유언을 남겨두신 경우, 이거 자체가 부동산 명의를 결국 아버지 사망 이후에 넘기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유언 공증을 남겨둔다면 사실 사망신고를 하시고 한 1, 2주일이면 가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유언을 남겨두신 경우에 만약에 또 국적이 미국 국적이라고 한다면 사망신고에 대한 이런 절차들도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유언장이 미국에서 적법한 유언장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도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증이나 아포스트 인증을도 받아야 하고요.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서 유언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속법에 따른 프로베이트 절차를 또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베이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면 시간은 1년이 그냥 훅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속하게 명의 이전 받기 위해서라도
절차적으로도 간편하고 좀 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유언을 남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법상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유언을 남긴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5가지 유언 방식 중에 유언 공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언 공증이 아닌 자필 유언도 있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언들은 뭐 한국이 아니라도 어디서든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하셔도 되고 뭐 캐나다에서 하셔도 되고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그 유언 공증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에 있는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 2가지 차이가 무엇이냐? 유언 공증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망 이후 집행자를 적정하게 지정을 하고 적정한 절차만 밟아두면 사망 이후 바로 재산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되면. 근데 말씀드린 이 다른 4가지 방법, 자필 유언 등등 이런 경우는 사망 이후에 바로 재산이 이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법에 따른 유언 검인 신청, 결국에 유언 검인에서 상속인들이 만약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이전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소송을 거치다 보면 1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절차적인 편의와 시간적인 단축을 위해서 한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을 남기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만 좀 유리하게 유언장을 작성해뒀다고 생전에 공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유언으로 통해서 재산의 수중자로 지정된 자녀가 뭐 사실 그 위에 그렇게 썩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부모님도 많이 실망을 하시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나에게 불리한 유언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미국 시민권자 자녀분들이 아버지와 협의해서 유언장 내용을 뭐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철회도 가능하고 재작성도 가능합니다. 2가지의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월 달에 한 게 있고 10월 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2개의 내용이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2가지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충이 될 때 이렇다면 뒤에 작성된 게 유리합니다. 즉 상충된 게 있다면 나중에 작성된 거, 상충되지 않는다면은 2개 다 효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언장은 사망하실 때까지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언을 남겨두신 아버지께서는 이게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법률 용어로 쉽게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철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해뒀는데 이 전에 작성해둔 것과 상충되는 새로운 유언장이 있다면 종전권은 자동적으로 철회가 됩니다. 어쨌든 뭐 유언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충되는 뭐 증여제약서라도 후에 작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재산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생전에 또 증여를 한다든지 얼마나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종종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작성, 철회, 변경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아버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언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작성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는 공정증서에 유언으로 확실하게 유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한 몇 년 뒤에 또 공증을 하려니까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필 유언으로 유언장을 남겨두셨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해서 사망 이후에 바로 재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장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또 다른 유언을 나한테 남겨줬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서 결국 소송을 거쳐서 장녀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뒤에 남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걸 뭐 정확하게 이제 나타내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이 변경돼서 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 유언이 적법하게 변경이 되거나 제작성이 되었다면 사실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한국법에 따르면 유류분의 문제만 발생을 할 뿐이지 유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작성된 유언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유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언이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서 적법함에만 이루어졌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또 유언장 사례 중에 미국의 실제 거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 즉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중거법을 새로 정확하게 지정하는 또 유언을 남겨놓음으로써 유류분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어쨌든 적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진행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을 남기신다는 것도 특히 미국이나 어쨌든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남겨두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분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처리를 하시려고 할 때 어디 중거법 또 어떤 유언 방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유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가 없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하게 유언을 남겨두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입장에서 나에게 불리한 유언이나 아니면 유언의 방식, 변경하는 방법, 또 제작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질문 같은 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